닌자고가 탄생하기도 전에 최초의 차원엔 태초의 존재인 도깨비와 드래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파괴와 혼란, 드래곤은 창조와 질서를 상징했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던 중 이들 사이에서 양쪽의 힘을 모두 지닌 훗날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라 불리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양쪽의 힘의 원리, 창조가 있어야만 파괴가 있으며 파괴가 있어야 창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실패했고 그는 최초의 차원을 떠나며 끝없는 바다만이 존재하는 태초의 닌자고에 도착했습니다. 태초의 세계를 떠나버렸어. 어딘가에 있을 평화로운 곳을 찾아간 거야. 황금산에 있는 황금으로 빛의 신전 대장간에서 재련한 황금 무기로 닌자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는 닌자고만큼은 최초의 차원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어둠 중 가장 어두운 어둠이자 어둠 그 자체가 의인화된 어둠의 제왕인 오버로드가 탄생합니다. 빛은 존재 자체만으로 어둠과 공존할 수 있었으나 어둠은 훨씬 강했고 빛의 존재가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둠에서는 악이 비롯되며 빛으로부터 선이 비롯되고 선함과 악함은 우리의 내면이든 외면이든 끝없이 갈등하며 끝없는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오버로드는 선악, 빛과 어둠의 종지부를 찍고 어둠 속 평화를 추구하는데 만약 빛의 세상이 된다면 어둠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이는 곧 끝없는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둠만이 세상의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둠 속의 평화가 기쁠겠지. 하지만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는 파괴와 창조가 그러했듯 빛과 어둠이 조화를 찾고 균형을 잡았을 때 그것이 비로소 완벽한 세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의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둘의 힘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버로드는 가장 단단한 암석으로 바위로 된 군단 스토나미를 창조했고 스토나미는 마스터의 힘의 원천인 골드파워의 내성이 있으며 절대로 죽지 않았기에 마스터는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닌자고 대륙을 반으로 나누며 닌자고의 성과학의 균형을 맞추었고 오버로드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오버로드는 성과 악의 균형이 무너져야만 물질적인 형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닌자고 세계는 성과 악, 어둠과 빛이 공존한 안정을 찾았고 서서히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창조된 뱀부족을 시작으로 창조되었는지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종족과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것은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뱀부족은 오버로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인간에게 그것을 경고했지만 인간은 역으로 뱀부족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이를 경고하기 위한 위대한 파괴자까지 인간이 죽이며 뱀부족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는 뱀부족의 왕인 만보함과 서로의 지역을 침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버로드는 선과 악의 균형이 약해지는 순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며 어둠의 하신인 그는 불멸의 존재이지만 최스마는 사멸의 존재였고 이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선 자신의 뒤이를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최스마는 두 아들인 우와 가마도는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가마도는 선한 드래곤의 피를 이어받은 우와는 달리 원초적 파괴 본능을 지닌 도깨비의 피를 강하게 물려받았고 오버로드는 가마돈을 통해 균형을 깨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인간들에게 죽은 위대한 파괴자를 불사의 뱀으로 부활시키고 그녀를 가마돈이 살고 있던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우와 가마돈은 종종 싸우며 문제를 일으켰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균형, 조화, 믿음 등의 다양한 것을 배웠고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오버로드의 위험성을 알려주며 그들은 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형제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닌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훈련을 시켰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스핀지주 형제는 시비를 거는 갱단과 싸우던 중 스핀지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서로의 실력을 갈고 닦던 어느 날 우의 검이 수도원 밖으로 날아갔고 가마도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선 안 된다며 검을 가지러 수도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떨어진 검을 주우려던 그때 오버로드가 보낸 위대한 파괴자가 가마돈을 물었고 그때부터 가마돈에겐 서서히 악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파괴자의 독은 억제되었던 가마돈의 파괴 본능을 깨웠고 가마돈은 예전에 보이지 않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녀석이 내게서 형을 빼앗아갔어. 이후 체스마는 그들에게 형제끼리는 절대로 싸워선 안 된다는 이야기와 어둠의 재앙을 막을 최고의 닌자인 그린 닌자와 닌자들에 대한 예언을 알려주고 그들은 그린 닌자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곧바로 가마돈이 타락한 것은 아니며 우와 가마돈은 훌륭한 닌자로 성장했고 뱀부족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의 위협을 막아냅니다. 이제 다 끝났어, 가마돈 형.
그래, 끝났어. 형제는 아버지가 죽기 전 황금무기를 수호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황금무기가 있어야만 어둠의 재앙을 막을 그린 닌자의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사코는 스핀지쭈 형제와 친분을 쌓으며 운명의 장난인지 형제는 서로가 마사코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엔 누가 쓴 사랑편지를 가마돈이 조작해 가마돈과 마사코가 이어지고 둘 사이에서 로이드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가마돈은 점점 악의 피해 굴복했고 결국 완전히 흑화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깨고 황금무기를 독차지하려 합니다. 당연히 우가 그를 막으며 형제끼리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가마돈이 우를 죽이려는 순간 도복에 걸려있던 주문이 발동되며 가마돈은 지하세계로 추방됩니다. 추방된 가마돈은 사무카이를 꺾으며 해골군단을 거느리고 새로운 어둠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동생 따위가 없어. 우는 황금무기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숨기며 그것에 수호자를 배치했고 무기의 위치가 있는 지도를 레이에게 맡깁니다. 그는 어둠의 제왕을 막기 위한 닌자가 필요했고 선대로부터 원소의 힘을 이어받은 선택된 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산을 오르던 콜과 사람마다 슬퍼하는 방식은 다양하단다. 자신의 발명품을 실험하던 제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서가 아닐까? 아버지의 죽음 이후 기억이 초기화되며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하던 잔, 이들 모두 우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자 레이의 아들인 카이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를 겪고 부모 없이 니아랑 물려받은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대장간을 방문했는데 그때 해골군단이 황금무기의 지도를 훔치기 위해서 대장간을 공격합니다. 우의 도움으로 카이는 목숨을 구제했으나 지도와 니아를 빼앗깁니다. 네 동생을 구하고 싶다면 네 속에 불덩이부터 단련을 시켜야 돼. 카이는 니아를 구하기 위해서 우의 제자가 되었고 카이는 거듭되는 훈련을 이어가며 닌자가 된 후 다른 닌자들을 만나 닌자팀이 결성됩니다. 카이는 불, 제이는 번개, 콜은 흙, 잔은 얼음. 각각의 수호자들은 해골군단을 따라 황금무기를 찾아 나서고 그 과정에서 스핀지쭈를 완성합니다. 니아의 환영을 본 카이는 니아를 따라가지만 그것은 가마돈의 함정. 우가 도와주며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우는 결국 지하세계로 떨어집니다. 수년 만에 재회한 스핀지쭈 형제. 동생아. 그러나 사무카이가 모든 황금무기를 모았고 사무카이가 가마돈을 배신하지만 황금무기의 힘은 상상 이상. 가마돈도 아직은 황금무기를 다룰 수 없었기에 우와 무기를 뒤로하고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 형. 아버지 너만 예뻐졌어. 평화가 찾아오고 닌자들이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가마돈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출동하지만 그것은 그의 아들인 로이드. 닌자들은 간단히 로이드를 혼내주고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언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린 닌자에 대한 예언. 닌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닌자가 그린 닌자가 될 것이고 그가 어둠의 제왕을 물리칠 것이다. 닌자들은 각자가 그린 닌자가 될 운명이라 믿습니다. 로이드는 복수를 위해서 전설로서 전해지던 뱀부족의 봉인을 풀었고 결국 가장 난폭하다는 아나콘드라이의 봉인을 풀어주는데 그곳의 유일한 생존자인 파이토는 로이드를 배신하고 나머지 부족의 봉인을 풀며 약 40년 전 자신은 봉인한 인간에게 복수를 위한 스네이크 군단을 창설합니다. 스네이크 군단이여, 모두 내 앞에 머리를 숙여라. 한편 닌자들이 그린 닌자가 되기 위해선 마음의 짐을 해소하고 진정한 잠재력을 찾아야 했고 우는 남겨진 로이드를 거두어 닌자들에게 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적을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거야. 형을 잃고 마음의 외로움이 있던 우는 점점 새로운 가족인 닌자들로 공허함을 달랬고 그건 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이미 찾았는 거려. 하지만 닌자들의 뻘짓으로 로이드가 스네이크 군단의 포로가 되었고 우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 있는 가마돈을 찾아갑니다. 가마돈은 어둠의 마법의 영향으로 황금무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신체를 얻었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 과거처럼 다시 힘을 합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지. 우가 사라진 동안 자는 자신이 닌드로이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잠재력을 개방했고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난 내 잠재력을 찾았으니까. 제이도 짝사랑했던 니아와 이어지며 난 너의 있는 그대로가 좋거든. 콜도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며 잠재력을 찾았습니다. 넌 닌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하지만 카이만큼은 자신이 그린 닌자라 확신하며 마음의 짐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그때 우와 가마돈이 닌자고로 돌아오고 닌자들이 불의 신전에서 로이드와 송곳니 단검을 구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결국 불완전한 지형으로 모두가 후퇴했으며 사원에 남아있는 건 로이드와 카이뿐. 그제서야 비로소 카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린 닌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카이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며 진정한 불의 닌자로 거듭났고 로이드가 예언 속 그린 닌자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지 기구하게도 부자끼리에 싸워야 할 운명. 아버지가 이어온 선과 악의 싸움은 동생,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스네이크 군단은 모든 단검을 모아 목표했던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닌자들이 막기엔 너무 강한 상대였고 결국 황금 무기의 힘을 완전히 다룰 수 있는 가마돈에게 무기를 넘겨야만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상황. 닌자들은 가마돈에게 무기를 넘기고 그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위대한 파괴자에게 복수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목표했던 모든 황금 무기를 손에 넣은 가마돈은 무기가 만들어진 황금산에서 메가 황금 무기를 만들었으나 닌자들로 인해 계속하여 계획은 실패하고 아들인 로이드도 점점 성장하고 강해지며 최후의 전투가 다가옵니다. 드디어 그린 닌자의 운명이 결정됐구나. 곧 그날이 올 거야. 애초에 닌자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그는 과거로 향하는 포탈을 생성해 과거로 떠납니다. 역시 닌자들도 뒤따라갔고 과거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며 메가 황금 무기를 만든 황금 무기의 힘으로 메가 황금 무기를 우주로 보냅니다. 하지만 시간여행의 결과로 현재가 바뀌며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없는데 다행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황금 무기까지 사라진 가마돈은 모두에게 잊혀진 어둠의 섬. 그곳에 있는 오버로드의 도움이 있다면 궁극적인 자신의 목표인 악에 물든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둠의 섬에 있는 오버로드를 찾아갑니다. 오버로드는 목적이 일치한 가마돈을 도와주며 가마돈은 스토나미를 조종할 수 있는 어둠의 헬멧을 쓰고 그렇게 천상의 시계가 가동돼 최후의 전쟁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어둠의 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로이드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재회합니다. 그러나 마사코는 로이드가 그린 닌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아버지와의 싸움을 막기 위해 그를 악동학교에 맡긴 것이었고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을 막기 위해서 말이야. 로이드는 어머니를 이해하며 모자의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어쨌든 가마돈을 막기 위해선 예언서에 써진 내용처럼 어둠의 섬에 위치한 빛의 신전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했고 어둠의 섬으로 향하던 중 거센 폭풍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등대에서 쉬어갑니다. 그러나 등대에 있던 건 죽은 줄 알았던 자네 아버지 줄리엔. 줄리엔은 무기가 필요했던 사무카이로 인해 살아남았고 이곳에 갇혀있던 것입니다. 줄리엔의 탈출을 막은 건 신의 개수 레비아탄. 사실 레비아탄도 이곳에 갇혀있던 것이고 자는 레비아탄을 풀어주며 결국 닌자들은 어둠의 섬에 도달합니다. 빛의 신전에서 닌자들은 새로운 무기와 로이드는 얼티밋 스핀지쭈 마스터가 되었는데 로이드와 가마돈의 세상의 운명이 걸린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차마 가마돈을 죽일 수 없었고 천상의 시계의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천상의 시계는 가장 악한 무기인 가마트론을 만들었고 가마돈은 가마트론을 이용해 닌자고를 어둠의 세계로 만들며 그렇게 선과 악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균형을 깨뜨리고 오버로드가 힘을 얻기 위한 그의 계획. 오버로드는 가마돈의 육체를 빼앗고 그가 강림합니다. 만약 이번에 로이드가 오버로드를 막지 못한다면 세상은 영원히 오버로드의 것. 최후의 대결이 시작됐군요. 로이드는 오버로드 내면에 있던 가마돈에게 도움을 청하며 최후의 전투를 이어가지만 역시 그린 닌자야. 그 결과는 오버로드의 승리로 끝납니다. 오버로드는 닌자고로 포탈을 생성하며 넘어가고 닌자들은 어둠의 섬에 갇힙니다. 예언서엔 분명히 그린 닌자가 이긴다고 써졌으나 로이드는 큰 부상을 입고 오버로드가 닌자고를 지배한 최악의 상황. 언제나 태양이 존재하고 닌자는 포기하지 않듯이 절망 속 희망은 존재했습니다. 빛의 신전에서 최스마가 사용했던 골드메카를 발견했고 울트라 드래곤이 돌아오며 닌자들은 닌자고로 넘어가지만 역시 악의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어둠의 헬멧을 손에 넣은 대럭과 닌자들의 도움에도 골드메카는 허무하게 부서지고 이젠 빌딩이 된 가마트론 옥상에 있는 오버로드를 향하는 중 닌자들은 한 명씩 오버로드에게 세뇌되는데 혼자서 옥상에 도착한 로이드는 세계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를 치룹니다. 드디어 최후의 대결을 펼치겠군. 로이드는 성장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닌자들을 통해 느낀 우정, 우에게 배운 용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가 느꼈을 외로움까지 더 이상 무기 따위 필요 없는 로이드는 진정한 잠재력을 개방했고 골드닌자가 되었습니다. 잘 봐라! 내가 바로 새로운 최고의 스핀지쭈 마스터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빛과 어둠 그리고 성과 악의 종지부. 최후의 대결을 끝내자! 그러나 어둠 그 자체인 오버로드는 빛이 있는 이상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이드의 빛은 그 어둠을 가릴 만큼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빛은 너의 어둠을 가리고도 남지! 로이드의 최후의 일격은 오버로드를 소멸시키고 최초의 스핀지쭈 마스터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세계가 완성됐습니다. 닌자들은 선택받은 자를 지키는 사명을 끝냈고 로이드는 예언처럼 그린 닌자로서 세상을 구했으며 잔을 그리워하던 줄리엔은 그를 만났습니다.
우는 마음의 짐이었던 가마돈이 인간으로 돌아오며 진정한 화해를 했고 미아는 제이와 이어지며 가마돈은 그리워하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건 로이드, 아니 그 뒤에 있던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으로 인해 오버로드는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닌자니까.